이제 이 이외에 자주 하는 질문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성취평가제로 운영되는 진로 선택 교과의 평가 방식과 한 학기에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그 수상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며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요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서재현 책임 연구위원님 말씀. 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설명을 해서 앞서서 그대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성취평가제로 진로 선택 교과가 대학에서 그 해당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진로 선택 교과는 학교별로 운영되는 방식이 다양하고 또 선생님별로 성취평가에 대한 A, B, C에 대한 각각의 인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다양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교과의 결과로서 나는 A 등급 받았다, B 등급 받았다 하는 이런 어떤 결과보다는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에 나타나는 교과 이수 내용, 그 과정과 또 학업적인 어떤 성장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수상 경력도요, 학기당 1개씩 선택을 해야 돼서 졸업 예정자는 이제 5개, 그 다음 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까지 선택이 가능해서 전체적인 수상 경력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만으로는 이제 평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수상 내역이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교과랑 수상 경력이랑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즉 어떤 결과값보다는 이제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게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평가받으실 건지가 궁금하겠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대로 그 과정의 중심의 평가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오히려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약대 선발을 지금 이제 하게 되잖아요. 약대가 제가 알기로 한 1,800명 정도가 약대로 올해 선발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교의 입시 결과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서재현 책임 연구위원님. 그 인하대학교에서는 약학대학 모집 단위가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규모로 한 1,800명 정도가 새로 선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1,800명. 그래서 전형 유형별로 보면 1,800명 중에 약 1,000명 정도를 학종과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 거의 많이 뽑네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종과 교과 전형에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약학대학과 유사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생명, 그다음 화학, 뭐 간호 이런 학과의 경우 입시 결과에 있어서 경쟁률이나 또 등록제 내신 등급이 소폭 좀 하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또 혹은 조금 더 넓게 생명과학과 관련된 일부 학과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두 전형 다 영향이 좀 있겠네요. 뭐 많은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폭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이건 논술 전형 관련된 질문입니다. 논술 전형이 아마 이제 일부 알려져 있길 특목, 자사고, 특정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다고 알고 있고, 일반고 학생들은 좀 준비하기가 좀 난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지, 요거 김숙희 책임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논술 전형에 있어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최종 등록자 중에서의 비율은 전체 등록자의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높네요. 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고 학생들도 이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한다면, 인하대는 사실은 입시 자료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 굉장히 잘 전달을 하는 착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논술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그런 게 있죠? 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도 있고 올해 논술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논술 모의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지가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기출 문제를 파악하시고 분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어떤 특정 유형의 고교에 유리한 게 아니고 자연계는 수학, 인문계 같은 경우 수치 분석 뭐 이런 영역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그걸 다 대비하려면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도 자료, 여러 가지 해석 자료를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출제 범위가 자연계 출제 범위에서 확률 통계랑 기하가 제외되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를 보실 때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미적분학과 그 출제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 정도 포함된다고 예측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 조금 쉬운 질문인데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을 불허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하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걸쳐서 일정이 겹치지 않는 이상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둘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서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과, 종합 전형의 두 축과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학생이 판단의 하에 지원을 해보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농어촌 전형 마찬가지겠네요. 농어촌 전형 지원하고 교과 뭐 종합에 같이 지원해도 논술 쓰고 또 종합서도 되고 되게 그런 기회는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이제 두 분이 생각할 때 입학사정관이 추천하는 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작년에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도 공개되어 있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첨단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으로 승격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중점적인 부분으로 대학에서 더 보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 학과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던 것 같이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올해 편입이 되면서 5개 학과가 이제 학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이 학과가 뭐 어떤 학과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장학금을 대폭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하고 이 4개 학과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하 미래인재 이제 약 선발 인원의 50%의 인원이 최초 합격을 하면 4년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정시의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 전원,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 3개 학과는 최초 합격하기만 하면 4년 장학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장학금 혜택과 함께 본인의 어떤 그 장래 설계에도 뭐 밀접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첨단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말씀대로 우리 사정관님 두 분께서 추천하시는 학과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학과는 생명공학과, 해양과학과, 또 자연계 두 학과하고 아태물리학부, 이문 쪽의 학부인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한번 가지고 오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향후 비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연계열 두 학과 먼저 김숙희 책임연구위원님 말씀 네, 일단 저는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와 자연과학대학의 해양과학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의 원리를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핫한 학과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는 대기업, 교육부, 경제단체가 선정하는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 평가에서 2014년, 2018년에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저력이 있는 학과이고요. 인하대 생명공학과는 지속적으로 산학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바이오 의학 분야, 융합 생물공학 분야에서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 바이오 산업에서 중심이 되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한 예로 2021년 6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회사와 인재 인력 양성 사업 협약을 통해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 예정이고요. 지속적인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산학 연계를 통해서 산학 협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우리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취업률을 보시면 82.1%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의료 소재, 의학 분야, 신약이라던가 백신을 개발하는 의학 분야, 농림축산, 식품, 의료기기, 나노 진단 소재 또는 생물 데이터라던가 세포 공정, 화학 에너지 다양한 분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학생들이 제약 및 식품 분야와 화학 소재 및 화장품 분야로 좀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천의 송도에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생명공학과 관련 제약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S사에 작년비 졸업생들이 대거 또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네. 갑니다. 굉장히 좋은 학과 같습니다. 해양과학과는 어떤가요? 네, 해양과학과는 저도 사실은 좀 생소했던 학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하고 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인하대 해양과학과는 해양 분야의 스카이 대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겠고요. 전국에 17개 학과밖에 없다고 해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는 학과고요. 우리나라 해양과학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라고 합니다. 네, 국내 최고의 교수진도 보유하고 있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연구 실적도 좋으시고 연구비 수주도 많이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특성상 서해안 쪽에 또 근접해 있고요. 이게 수도권 해양 거점 대학으로서 해양학과 졸업자가 최대로 배출된 학교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2020년 취업률 보시면 82.6%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자체가 공과대학의 창업 DNA가 강한 대학이고 이 해양과학과도 창업 DNA가 강한 학과다 보니까 해양조사 및 환경 컨설팅 기업의 CEO가 반 이상이 인하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고요. 그리고 극지연구소 등 이런 공공기관 기관장을 다수 배출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또 이 학과에서 또 여러 우리 공과대학과 조인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또 연계 전공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다면 약간 내신 등급대가 낮아도 들어올 수 있다는 또 그런 메리트도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생소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학과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문계 학과인데요. 아태물리학부 우리 서전책임 연구위원님 어떤 면에서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요즘 코로나로 전반적인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호황을 이루는 산업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산업이 앞서 소개해드린 생명공학과 더불어 물류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물류 관련 특성학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가 되겠죠. 그래서 졸업 후 진출 분야를 보시면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매우 폭넓게 진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중엔 거의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학과가 바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고요.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많은 자랑을 하지만 실제 그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 있어서 경쟁률은 그닥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물류라는 분야가 생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물류라고 하는 분야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을 꺼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에서 평가할 때는 기본적인
경상계열 준비한 친구들이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고 전공 적합성을 그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학과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자연계열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이 학과를 지원하신다면 저희가 굉장히 넓은 시야로 선발을 하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적인 성격을 가진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교생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쉽게 접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또 폭넓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아마 이 학부가 생기고 정부의 어떤 장학 지원 사업이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좀 없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데는 똑같은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제 옛날에 그런 입시 결과가 아주 높지 않은 그런 또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학과인 것 같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세 개 학과를 다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부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2부에서는 종합전형과 주요 질문, 또 추천하시는 학과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좀 크게 도움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2주에 원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